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문제는 6번 문제를 풀 건데요. 자,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법성과 관련된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위법성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유추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죠? 엄격 책임설 이런 건데, 요 부분이 상당히 어렵죠. 그죠? 우리가 공부 내공이 짧으면 요거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재생 목록에 가시면, 유튜브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거기 모아놨어요. 오상방위 관련돼서 쫙 모아놨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좀 보시고, 글쎄, 나는 모르겠어. 만약에 초심자, 내가 경찰 공부한 지 몇 개월 안 됐다, 좀 약간 내공이 짧으신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6번 문제 같은 경우 하나 틀려도 큰 문제 되진 않습니다. 그냥 어려운 거는 넘어가요. 이 어려운 걸 가지고 자꾸 그냥 막 머리 주워 뜯어가면서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그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6번 문제는 어렵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저도 예전에 저 순경 때 좀 이렇게 어려워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어렵겠어. 요즘은 또 학원에서도 설명을 좀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을 안 해주고, 웬만한 거는 다 기본 전제로 안다는 전제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말이 길면은 여러분들 또 지겨워하잖아. 일단 요 문제 한번 읽어보자고.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맞는 거 고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읽어보자고, 박스부터. 자,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이런 박스 문제 풀 때 갑을병정이 나오잖아. 그러면 요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꼭 이렇게 그려봐. 몇 명이 등장하는지.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총 4명이 등장합니다. 갑을병정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총 4명 등장하죠.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는 4명이다. 이렇게 좀 포인트를 잡고 푸시면 아무래도 이해가 빠르겠죠. 그죠? 등장인물에 대해서. 자, 그리고 풀다가 간단한 거는 좀 이렇게 좀 메모 같은 거 하시면서 풀면 더 좋아요. 끊을 건 끊어보고. 그런 훈련을 많이 한 상태여야지만은 문제 풀 때 유리하겠죠. 그 시험장에서 어쩌다가 한번 풀면 이런 문제 갖고 시간 잡아먹는단 말이야. 평상시에 훈련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을은 자신을 공격해오는 갑을 피하기 위해 인근 주택의 대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집주인 병은 을을 강도로 오인하고 다시 집 밖으로 밀쳐내어 을에게 상해를 입혔다.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자고. 자, 뭐든지 문제 푸실 때는 적당한 시점에서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또 실력이라고 하면 실력이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한번, 여기까지 나온 걸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 지금 이 을이라는 사람은 지금 누가 공격해 오기 때문에 지금 피하려고 남의 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인근 주택의 대문을 부수고 남의 집에 지금 들어가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죠? 지금 뭘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라는 것이 단서가 되는 거죠. 자, 피하기 위해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지? 일단 피자 들어가는 거는 우리 위협성 조각사위에 뭐가 있어요?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자구행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야? 피하기 위해라고 하니까 이것은 긴급피난과 관련된 거 아니겠니? 그지? 그죠? 형법 제22조에 나와 있는 긴급피난 관련된 거야. 그렇다면은 일단 찍더라도 병신같이 1번을 찍어서는 안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보자고. 동그라미 1번에 읽어보니까 을이 대문을 손괴한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정당방위가 아니라 남의 피하기 위해서 어떤 부당한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피했다는 얘기는 뭐야? 피한 거니까 긴급피난이 되겠죠. 22조 긴급피난이죠. 정당방위가 아니죠. 찍더라도 어떻게 돼? 1번을 찍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 고쳐 넣으셔. 자, 21조 정당방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피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22조의 긴급피난이 되는 거죠. 그죠? 일단 쉽게 요거는 하나 해결을 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보자고. 자, 그때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때 근처를 지나가던 하기 전에 지금 봅시다. 근데 지금 보니까 등장하는 사람 중 갑과 을 말고 병이 지금 등장하죠. 집주인 병이라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된 거야?
을을 강도로 오인하고 집 밖으로 밀쳐내서 상해를 입혔답니다. 그러면 이 양반, 집주인인 이 양반은 지금 어떤 행위를 한 거야? 어쨌든 을이라는 사람을 집 밖으로 밀쳐내서 상해를 입힌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뭐야? 왜 상해를 입혔어? 강도로 오인했기 때문에 그래. 그죠? 강도로 오인했기 때문에. 자, 그것도 알고 계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자. 이때 근처를 지나가던 정은, 자, 정이라는 사람이 새로 등장합니다. 자,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갑을 이 기회에 손을 좀 봐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갑에게 달려가 주먹을 날려 상해를 입혔답니다. 자, 잠깐만 여기서 끊어서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까지 끊고.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지금 정이라는 사람은 지금 누구를 지금 공격한 거니? 누구를? 갑이라는 사람을 공격한 거죠. 그죠? 갑을 보자 이 기회에 손을 봐줘야 되겠다 해서 갑에게 주먹을 날려 상해를 입혔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득을 본 사람이 있죠. 그죠?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죠. 도움을 받는 꼴이 된 사람이 있죠. 이게 누구야? 아까 전에 갑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대문으로 넘어간 을이라는 사람이 뜻하지 않게 뭐예요? 정의 도움을 받은 꼴이 되는 거죠. 그죠? 요 박스 내용이 그렇다는 거야. 되셨나? 어렵지 않죠, 요거 여기까지. 자, 등장인물 몇 명이야? 4명이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관련된 거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자고. 그러면 일단 지금 아까 어떻게 됐어? 갑이라는 사람은 지금 공격자죠, 그죠? 공격자야. 자, 누구를 공격하는 거야? 누구를? 자, 을을 공격하려고 한 거야.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자, 아까 전에 갑의 공격을 피해서 어떻게 돼? 현재의 위난을 당한 자죠? 현재의 위난을 당한 자야. 그죠? 그래서 갑의 공격을 피해서 남의 집에 지금 대문 뚫고 지금 넘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야. 을이라는 사람은. 그죠? 그리고 또 아까 누가 등장했어? 병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죠? 그죠? 이 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한번 보자고. 병은 지금 집주인인데, 그죠? 집주인이었었죠? 집주인인데, 웬 놈이 지금, 을이라는 놈이 갑자기 자기 집으로 좀 쳐들어오니까, 이거 강도 아니야? 하고, 을을 어떻게 했어? 강도로 오인했죠? 을을 강도로 오인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밀쳐갖고 어떻게 됐어? 상해를 입혔죠? 그래서 오인해서 을을 상해를 입혔단 말이야. 그죠? 요 내용이야.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누가 등장했어? 정이라는 사람도 등장했었죠? 그 정이라는 사람은 평상시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갑이라는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았죠? 그래서 갑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손을 봐줘야 되겠다. 손을 봐준다는 것은 뭐야? 좀 주먹으로 좀 후드게 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갑을 손을 봐줘야겠다 하고 때린 사람이죠? 그죠? 갑을 손을 봐줘야 된다 해서 때린 사람이야.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지금 혜택 본 사람이 있죠? 그죠? 혜택 본 사람은 누구냐? 혜택 본 사람은 바로 아까 전에 그 뭐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뜻하지 않게 어떻게 돼? 정의 도움을 받은 꼴이죠? 그죠? 바로 그 박스의 내용이 지금 이러한 내용이란 말이야. 그죠? 이해 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대충 요렇게 간단하게 머릿속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야 이 문제를 푸는데 용이하겠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문제로 돌아가 보자.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2번이 답인데 동그라미 2번 답 한번 체크해 보고 봅시다. 이 법성의 인식을 고의와 독립된 책임 요소로 본답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은 병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자, 병이 을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나 뭐가 탈락되는 거예요? 책임 고의가 탈락되는 것이죠. 그죠? 요 얘기는 맞는 얘기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걸 갖다가 뭐로 봐야 되냐면 엄격 책임설이라 그러거든요. 요런 것을 그 책임 요소로 보는 거야. 위법성의 인식이라는 것을 고의와 독립된 책임 요소로 보는 견해. 이걸 거기다 좀 메모 좀 해 놓으실래? 거기다 뭐라고 적어 놓냐면은 엄격 책임설.
엄격 책임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해 고의는 인정되는데 책임 고의가 탈락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책임 요소로 책임이 없다 이거야. 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내가 뭐 어떤 걸 갖다가 이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해를 못 하냐면은 자, 여기다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 이제. 자, 우리가 범죄라는 것은 뭘 갖다가 범죄라 그러니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그죠? 그 다음에 위법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갖추었을 때 요 세 개를 갖추었을 때 뭐라 그래? 우리 범죄가 성립했다 그러거든요. 그죠? 범죄가 성립했다는 것은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그리고 책임을 갖추었을 때 요 세 개를 딱 갖추었을 때 범죄가 성립했다 그래. 그죠?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했다고 하는 것은 요 두 개를 합쳐 갖고 뭐라 그러냐면 불법이라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형사 책임을 범죄가 성립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면은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중에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예? 우리 대한민국 형법의 체계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만약에 그죠?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같은 무죄가 나와도 위법성이 조각돼 갖고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같은 무죄라 그래도 또 책임이 조각돼서 또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돼요. 요 세 개를 먼저 기본적으로 범죄 성립이라는 요 세트를 알고 있고, 무죄가 되는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는 어떻게 돼?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3단계 요 관점을 갖다가 이해를 하냐 못하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학설, 그죠? 어떤 착오라든지 오인 같은 걸 했을 때 우리 학설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논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한번 가보자고.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자고. 그러면 2번이 아까 맞는 얘기, 2번을 답으로 처리하시고 3번에 보시면은 병의 착오를 구속요건적 착오와 유사하게 보는 견해. 자, 이거는 뭐냐면요, 구속요건과 관련돼서 착오라고 보는 견해야. 그 아까 병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죠? 집주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을을 강도로 오인해갖고 떠밀어서 상해 입힌 사람. 그죠? 자, 이 경우에, 자, 요거는, 뭐라고, 유추설이라 그래야 되나요? 유사하게 본다. 요 말이 들어가면, 자, 시험장 갔는데, 자, 요 말이 등장하면은, 요게 유추설이구나 아셔야 돼. 자, 어떤, 위법성 관련돼갖고, 뭐, 착오가 있는데, 자, 거기를, 구속요건 착오와 유사하게 본다. 요 말이 나오면 유자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유추설 이렇게 적어놔, 유추설. 그 유추설을 얘기하는 건데, 보시면 구속요건 착오 규정을 적용하여 책임고의가 탈락하며 병의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과실치상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또 해보자. 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 아까 집주인이죠, 집주인. 그래서 집주인이 아까 전에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거를 강도로 오인하고 떠밀어서 상해 입혔단 말이에요. 자, 이 경우에 유추설의 입장, 요게 유추설이라 그랬었죠. 유추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어떤 고의가 탈락되냐면 책임 고의가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자, 무슨 고의가 탈락되는 거야? 구속요건적 고의가 탈락하는 거죠. 구속요건적 착오와 유사하게 본다니까 구속요건적 고의가 어떻게 돼요? 탈락하는 거죠. 그죠? 거기다 좀 적어봐, 모르시면. 자, 구속요건적 착오와 유사하게 본다는 것은 뭐다? 유추설을 얘기하는 거고, 자, 구속요건적 착오와 유사하다 그랬으니까 어떤 고의가 탈락하는 거야? 구속요건적 고의가 탈락하는 거죠. 책임고의가 아니라. 책임고의 X 해버려. 그래서 틀린 거야. 자, 근데 4번에 대해서 한번 또 보자. 4번. 자, 4번에 보면은 난데없이 아까 또 길 가다가 또 누구야? 정이라는 사람이 또 새로이 등장했죠. 이 정이라는 사람은 또 어떻게 돼? 갑의 상해를 입힌 행위. 아까 전에 이 정이라는 사람은
갑을 손봐줘, 평상시 별로 사이가 안 좋아갖고 갑을 손봐줘야 되겠다 해갖고 갑을 손을 봐줬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게 을을 보호한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경우에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정이라는 사람의 지금 위법한 행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경우에는 자, 어떻게 봐야 돼요? 방위의 의사가 없죠. 을을 보호해서 정당방위해 주겠다라는 이 주관적 정당화 요소, 방위의 의사가 없단 말이야. 그죠? 이 정에게는, 그죠? 이 을이라는 놈을 방위해 줘야 돼. 정당방위 시켜 줘야 되겠다라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흠결이 있어요. 방위의 의사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상해를 가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죄로 봐야 되겠죠? 행위의 불법은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위법성이 조각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여전히 범죄는 행위 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범죄로 보는 거죠. 그죠? 불법은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4번 같은 경우를 뭐라 그래요? 우연방이라 그러죠. 우연하게, 그죠? 여기다 좀 적어봐. 그래서 우연방위 적어봐. 우연방위. 그 우연방위 같은 경우에는 뭐가 흠결이 있다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인 바로 방위를 정당방위 시켜줘야 되겠다는 바로 방위의 의사가 흠결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우연방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다? 행위 불법은 존재하기 때문에 범죄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법정에서 저는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을이 위난에 처한 것을 갖다 막아주기 위해서 갑을 때려 눕혔습니다. 상해를 가했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죠?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를 시켜준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죠? 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지금 갑을 두들겨 팬 거 아니냐. 그죠? 그렇게 되면은 정당방위를 시켜줘야 되겠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다는 거야? 범죄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로 취급합니다. 이 경우에 범죄 취급이라고 적어요. 되셨나? 그러니까 요 문제는 요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요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메모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하나하나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 자, 메모할 수 있게 제가 좀 도와드릴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어 놓냐면은, 자, 부당한 공격을 피하기 위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제 22조에 뭐다? 이거는 긴급 피난으로 봐야 돼요. 정당방위가 아니라 뭐예요? 긴급 피난. 그리고 동그라미 2번으로 아이고 연병할 거예요. 왜 이러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거거든요. 위법성의 인식. 위법성의 이 인식을 고의하고 독립된 뭐다? 책임 요소로 본단 말이야. 고의와 독립된 책임 요소로 보는 것을 뭐라 그런다? 바로 엄격 책임설이라 그래. 그죠? 그래서 이 엄격 책임설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죠? 고의는 인정되는데 뭐가 탈락되는 거야? 책임이 조각되는 거죠. 그죠? 책임이 X.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자, 이제 또 3번은 어떻게 메모해 놓으시면 되냐면은, 구속요건적 착오와 유사한 견해로 봤다. 이건 유추설에 대한 거거든요. 유추설에 대한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가 탈락되는 거야? 바로 구속요건적 고의가 탈락합니다. 구속요건적 고의가 탈락되는 거야. 되셨나?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우연방위라 그래요. 우연방위. 그래서 우연방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죠? 어떻게 해서 내가 누구를 두들겨 패줬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정당방위 뭐라 그래요? 도움을 받은 꼴이 되는 경우죠. 그죠? 도움을 받은 꼴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우연방위라 그러는데, 이 우연방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흠결을 갖고 있어? 바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다는 거야. 주관적 정당화 요소. 주관적 정당화 요소. 즉 정당방위 시켜줘야 되겠다는 정당화 마음이 정당방위 시켜야 된다는 마음이 어떻게 된 거야?
흠결이 있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흠결로 해서 방해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 여전히 행위불법은 존재한다고 보는 거야. 응? 여전히 행위불법은. 여전히 행위불법은 존재하기 때문에 뭐로 본다? 이거를 범죄로 보는 거죠. 그죠? 요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면 아무래도 좋겠죠. 그죠? 자, 메모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메모하셔요. 되셨나?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자. 자, 그래서 요 문제 정답은 2번으로 동그라미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초심자들이나 공부한 지 1년 정도 미만의 사람들은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걸 아냐면은 저도 많이 예전에 공부할 때 힘들어 했거든요. 옛날에는 뭐 이 정도까지 시험에는 안 나왔었어요. 제가 순경 시험 치고 할 때 예전에 제 간부후보생 1차 합격할 때는 요게 나오더라고요. 요게 제가 경찰 간부후보생에 해양경찰 간부후보생을 옛날에 합격했는데 그때가 2006년이었었거든요. 그때 시험장 가니까 요게 등장하더라고 이런 문제가.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근데 어쨌든 여러분 시험에는 7급 이상 간부후보생 이상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꼭 알고 가야 되는 거고요. 순경직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면 좋고 몰라도 그렇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라는 거야. 하나 틀려버리면 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시간 까먹지 말란 말이야. 형법이 재미없는 과목이다. 골치 아픈 과목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형법이 재밌어요. 이게 이런 문제를 또 잘 해결하면은 또 신바람 나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 여기 한번 보자. 마지막 끝으로 한번 정리 좀 이해 돕는 걸 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그래서 이 지나가던 이 정이라는 놈이 그죠?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갑이라는 놈을 손을 봐줘야 되겠다 해갖고 두들겨 패준 게 그죠? 을에 대해서 뭐란 꼴이 되는 거야? 뭐란 꼴이 되는 거야? 정당방위를 시켜준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득을 본 꼴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정이라는 놈을 갖다가 범죄로 보는 것은 왜 그런다? 뭐가 흠결이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 시켜줘야 되겠다는 그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방해 의사가 흠결이 있기 때문에 범죄로 봤다는 거 그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할게요. 마칠까요? 그래 고맙습니다.